인수공통감염병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의 역사는 4개의 시대로 구분됩니다. 300만 년 전에서 5000년 전까지의 선사시대, 서양의 고전후 시대로 5세기에서 15세기까지의 중세, 18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전반의 근대, 1945년부터 현재까지인 현대사로 나뉩니다. 먼저 선사시대에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은 결핵과 공수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핵은 결핵균에 의하여 발생하는 만성 소모성 질병으로 1882년에 처음 병원체를 발견하였으며 주로 소에 의해 감염되고 이외에도 가축, 반려동물 및 야생동물 등 다양한 포유동물에 감염됩니다. 중세 시기에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은 흑사병이 있습니다. 이는 패스트균이 원인이며 이로 인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열성 감염병입니다. 1330년대 초 중국에서 시작되어 14세기 유럽에 전파되었고 이후 1894년에 패스트균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감염병은 패스트균이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서 증식되어 쥐에 직접 닿거나 배설물이 묻힌 흙을 통해 감염됩니다. 근대 시대에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에는 일본뇌염, 조류인플루엔자, 퀴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뇌염은 뇌염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는 전염병입니다. 1871년 일본에서 일본뇌염에 걸린 환자가 최초로 보고된 이후 1899년의 말에서 일본뇌염이 발생하여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주로 작은 빨간집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고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돼지, 소, 말 등과 같은 일반 포유류 동물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감염되게 됩니다. 현대사에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에는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중증급 성호흡기 증후군, 중동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크게 이슈가 된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으로 2012년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였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치하는 종은 낙타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박쥐로부터 기원한 바이러스가 단복 낙타에 접촉되어 사람에게로 전파되었습니다. 현재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명확하게 중간 숙주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발생 원인은 박쥐이고 중간 숙주를 통해 사람한테 전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환경 파괴가 초래한 인수공통감염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저병은 탄저균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 질환입니다. 주로 아프리카, 중동부 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부아시아에서 다양한 동물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이러한 탄저병이 증가하는 지역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시베리아에서는 평균 온도가 10도 높아지며 수십 년 전 탄저병으로 죽은 순록의 사체가 노출되었습니다. 탄저균이 번식하는 물을 살아있는 순록떼들이 마시고 시베리아의 부족이 순록을 키우며 먹고 살며 탄저병에 감염되었습니다. 12살 소년이 사망하고 20여 명의 부족이 감염되었으며 순록 2,3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시베리아에서는 75년 만에 탄저병이 다시 발생하였을까요? 영구동토란 온도가 2년 이상 0도 이하인 땅을 뜻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이상기후는 영구동토층의 해빙을 가속화합니다. 탄저균 같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비차단, 산소차단, 낮은 온도 등 바이러스가 보존되는 환경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러한 조건이 파괴되면 다시 깨어나 증식할 수 있으며 미생물이 활성화되며 병원균에 의해 인체가 감염당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영구동토의 녹는 속도를 더 빠르게 증진하는 요인은 토양의 산화 촉진입니다. 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가 토양의 탄소 산화 촉진에 의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탄저병은 오염된 토양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저병의 감염 원인인 탄저균은 땅 속에서 포자 형태로 존재하다 동물의 사체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증식하다 사람에게 감염이 됩니다. 매몰된 가축의 사체로부터 나오는 각종 병원균이 번식하는 침출수가 지하수에 스며들고 하천에 흘러 들어가며 인간에게 탄저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탄저균의 포자와 같은 경우 평소 수축해 있다가 영양분과 수분을 만나 발화하고 빠르게 증식합니다.
따라서 침출수와 같은 토양오염은 탄저병 확산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기매개 감염이란 모기를 매개체 삼아 감염되는 질병을 뜻합니다. 국내에서 감염 가능한 모기매개 감염은 말라리아, 일본뇌염이 있으며 해외에서 모기에 의해 감염 가능한 질병은 댕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웨스트나일열, 황열 등 총 7종이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매개 모기의 번식과 성장이 왕성해지며 국내에서도 모기 매개 감염병 중 하나인 일본뇌염의 재유행이 우려될 정도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가 잘 활동하지 않는 높은 고도인 네팔 고지대에서 댕기열이 발생했습니다. 왜 모기매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이 나타났을까요? 기후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 활동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발생하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매개체들이 증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모기와 같은 곤충에는 세균, 바이러스 같은 기생 매개체가 증식하는데 모기의 개체 수가 많아지면 사람에게 옮기는 병 또한 증가합니다. 수인성 전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에 의해 매개되는 질병이며 제1군 법정 전염병으로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콜레라, 장티푸스가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일한 물을 사용함으로써 다수의 환자가 같은 시기에 발생하여 폭발적인 유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인성 전염병의 발병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질오염은 홍수, 집중호우, 상수도 등 물과 관련된 재해 및 오염을 뜻합니다. 홍수가 발생할 경우 수인성 감염병의 감염원들이 방출되며 수질 속 바이러스와 세균이 퍼지게 됩니다. 집중호우 이후에는 수질 환경의 개인위생 상태가 심각하고 가벼운 영향에도 저항력을 상실하여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발병할 우려가 높아집니다. 또한 상수원이 오염된 지역에서는 수인성 전염병의 집단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수질오염이 수인성 전염병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영구동토, 오염된 침출수, 이상기후, 물오염들의 원인은 바로 환경파괴인데요. 여러 환경파괴들 중 저희 꼬꼬미초가 다루고자 하는 환경파괴는 지구온난화,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온난화 먼저 알아볼까요? 지구온난화는 넓은 의미로 장기간에 걸쳐서 지구의 평균 지표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 전체의 평균 지표면 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인위적인 온실기체 증가로 발생한다는 것으로 약 95%로 확실하다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는데요. 자연적 요인으로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천문학적 위치 변화, 태양활동의 변화와 화산 폭발에 의한 성층권 에어로졸 증가 등이 있으며 인위적 요인으로는 황산화물 및 질산화물 계열의 에어로졸 증가,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기체 증가 그리고 토지 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위적 요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 문제와 더불어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물순환 변화, 생태계 다양성 훼손, 해양 산성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3년까지의 해수면은 산업혁명 전과 비교하였을 때 19cm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지구의 평균 기온의 경우 1998년에서 2013년 기간 동안 거의 온난화가 금지되었으나 1995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면 상승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에서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흡수하게 되면서 해양산성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산성화가 더 진행된다면 해양 생태계는 큰 악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제연합기본협약에서는 궁극적 목표로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기후 변화 방지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후에는 FCCC의 가입국들은 온실기체 감소를 위한 정책을 채택했으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환경파괴 종류의 두 번째로 수질오염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은 인간의 활동 결과로 발생한 폐수가 강, 호수, 지하수, 해양 등에 유입되어 수질이 저하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생활환경과 인간의 건강 수준을 저하시켜 수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수질오염의 원인 물질로 유기물, 중금속, 합성 유기화합물, 병원성 미생물, 방사성 물질 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된 영양염류 또한 수질오염을 일으킵니다. 비료,
하수 처리 시설의 부산물, 세제 등에 포함된 고농도의 질소와 이는 물에서 인위적인 부영양화를 발생시키는데 이 부영양화의 특성인 조류의 증가는 수면 전체를 뒤덮어 햇빛이 물속을 투과하지 못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수중 식물을 죽게 만듭니다. 또한 조류의 분해로 호기성 박테리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BOD가 증가하게 되고 수중 생물도 죽게 됩니다. 수질오염을 통해 오염된 물은 수인성 질병, 부영양화, 해양 생태계 파괴 등 사람과 환경에 끼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다음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수질 원격 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 수질오염 사고 감시와 예방 및 방제 지원, 국가 수질 자동 측정망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환경 파괴는 토양오염입니다. 토양오염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화학 물질과 이로 인한 토양의 환경 교란으로 인해 토지 황폐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양오염의 원인으로는 농약, 생활하수, 비료, 공장 폐수, 산성비 등이 있습니다. 산성비의 경우 지표에 흡수되면 토양 속의 마그네슘과 칼슘 등의 영양분은 황산염으로 변하게 되어 마그네슘과 칼슘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토양이 산성화되어 토양 동물의 영양 공급이나 먹이 제공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토양 내의 오염물질들이 대기 또는 지하수계로 이동하거나 식물 안에 농축된다면 인간과 생태계에 독성물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해물질들은 물순환을 따라 수질을 저하시키기도 하며 먹이 연쇄에 따른 생물 농축으로 동식물이나 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토양오염의 관리 대책은 토양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함에 따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토양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 파괴는 해수면 상승과 기온 증가 등의 기후 변화를 일으키며 이것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생물 서식지의 파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환경보건, 생물 다양성 세 분야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수공통 감염병과 환경 관련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해외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대표적인 감염병 시스템 개혁으로 R&D 블루프린트와 이머전시즈 리스폰스 리포엄이 있습니다. 2015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8번째 세계보건총회에서 R&D 블루프린트 착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R&D 블루프린트 작업을 통하여 감염병 R&D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망으로 이머전시즈 리스폰스 리포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는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개혁으로 글로벌 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현재 세계 82개국의 110개 협력연구소가 감시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 외의 국가별 정책으로는 미국에서 2011년에 신설한 국제보건센터와 국제보건전략 및 감염병 예방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프라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감염병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백신 개발에 힘쓰는 등 감염병을 국제적인 복권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변화와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기후변화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하였고 2017년에 보건의료 기본법을 개정하여 기후보건 영향평가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원헬스와 기후변화 감염병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범부처 협력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의 감염병 관리 정책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연구와 예방 및 관리 대책 수립에 대한 책무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해외 정책들에 비하여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대응 대책 방안, 연구 성과 및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고 인수공통감염병의 원인인 환경 파괴와 인수공통감염병의 연계 대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하여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진단검사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응 방식과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환경오염 정책과 보건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환경 파괴로 인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의 본질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계획 및 연구 중인 기술 및 개발이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